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야흐로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가 성공이 됐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이슈에 뭔가 팔아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가격 움직임이.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가 되면서 드디어 POW 방식의 채굴 방식인 이더가 POS 지분증명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채굴에서 스테이킹하는 코인으로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큰 거냐면요, 이더리움이 벌써부터 스테이킹이랑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보면은 공급량이 202도나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 자체가 이더리움의 공급량이 머지 이후에 계속해서 줄어들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도 모자라서 감소하는 것도 모자라서 묶인다라는 거죠. 왜?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을 채굴하려면 채굴기의 성능을 올리던지 아니면 채굴기의 대수를 늘리던지 하는 그런 형태로 갔었어야 돼요. 그래야 이더리움을 더 많이 채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POS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더리움의 개수를 더 많이 묶어놔야 이더리움이 더 많이 채굴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전에는 채굴기만 좋으면 되니까 이더리움이 보통 선택지가 어떻게 됐냐면요, 시세 차익을 보고 하는 홀드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팔래 해서 현금 확보를 위해서 매도의 방식이 있죠. 그런데 이게 스테이킹이 돼버리면 잠근다라는 거예요. 이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거고, 복리를 얻기 위해서는 복리의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일로 다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도 물량이 훨씬 더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는데, 이더리움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죠. 뭐 시총은 비트코인 더 높지만 생태계 자체에서는 이더리움이 월등하잖아요. 대부분이 ERC20이라 그래가지고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럼 거기에서 할 때마다 뭐가 드냐면 이더리움이 가스비로 들어요. 그럼 이게 자꾸 소각을 하는 구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실사용처가 더 많아지고 계속 활발해지면은, 이게 소각이 되면은 발행이 되는 구조보다 소각이 되는 게 더 많으면 유통량은 감소하는 구조로 가겠죠. 그럼 이게 디플레이션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플레이션 구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업데이트를 하면서 2.0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걸 해결할 거냐면 높은 가스비를 해결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속도를 해결을 하면 이전에 이더리움을 저격하겠다, 이더리움의 대항마로 급부상했던 레이어 1 플랫폼 코인들은 위치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포지션을 짜야 되냐면요, 제가 볼 때는 이더리움을 이긴다라는 개념보다 이더리움이 약간 부족한 부분에서 확실한 포지셔닝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점유율이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80%다 그러면 이더리움 2.0이 되면 90% 혹은 100%까지 될 수 있어요. 얘를 이기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더리움이 업데이트를 해도 뭔가 조금 애매한 분야들 있잖아요. 뭐 핀테크적인 부분이라든지 높은 TPS를 요구하는 그런 것들, 처리를 하는 게 필요한 것들, 그런 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TPS가 높거나 이런 쪽이 끼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운영체제를 봤을 때 리눅스를 지금 아직까지도 쓰고 있거든요, 서버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개발하는 사람들 리눅스를 아직까지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포지셔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마존이 대형 시장이지만 이베이도 있는 것처럼 약간 2등 포지션으로 가면, 혹은 그 특정한 분야에서 리눅스랑 뭐 리눅스 같은 것처럼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애들이 되면 살아남겠죠. 그래서 그런 쪽의 애들이 어떤 코인이 과연 그런 부분을 잡을 것이냐, 그런 쪽의 포지셔닝이 될 것이냐 하는 거를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항상 이 코인판에서
믿으면 안 되는 말들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아직까지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가 있어요. 큰 전제가. 첫 번째, 이더가 비트를 이긴다. 시총으로 이긴다. 이거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더의 대항마 뭐 해가지고 이더를 뛰어넘는다. 이런 뭐 레이어 애들 X. 이게 저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왜냐면 이걸 보시면요, 우리가 애플이 지금 시가총액 1등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얘가 혁신을 하고 뭘 해도 지금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금하고 격차가 많이 나죠. 지금 5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만큼의 갭이 벌어진다라는 건 아무리 기업이나 이런 애들이 혁신을 하고 날고 기어봐도 이건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으로 보셔야 되냐면 가치 저장 수단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금과 같은 포지션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트가 금의 포지션으로 가고 나머지 코인이 이더를 비롯해서 이런 애들이 요런 애들의 포지션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더가 비트랑 이 이더의 1등, 2등 구조는 쉽게 바뀌지가 않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비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이더라고 보면 돼요. 근데 특히 이더는 애플보다도 더 좋은 개념인 게 이더는 이제 인프라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좋고 물론 얘도 이제 맥이라는 것과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점유율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 되겠고 그래서 좀 따지고 보면 얘랑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과 같다. 같은 포지션이다라고 이더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런 형태로 갈 거기 때문에 시총은 이더가 비트코인을 2.0을 하건 3.0을 하건 뭐 5.0을 해도 이기기는 힘들 걸로 보이고 비트코인은 어떤 플랫폼의 개념이 아니고 금과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이 포지션이라고 보고 나머지에서 이제 이더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알트들도 ERC20의 알트가 더 잘 갈 거고 이더 기반 생태계 알트들이 잘 갈 거고 플러스 레이어 2를 이제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기존 채굴 하는 애들이 이더리움을 그대로 채굴하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ETHW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어떤 거랑 비슷한다고 보냐면 비트코인 캐시라고 좀 보거든요. 이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가 막 나눠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랑 좀 비슷하다고 봐서 펌핑은 오겠지만 뭐 잠재적으로 채굴 파일을 이더리움이 먹던 거를 이제 뭐 이클이나 레이븐 이런 애들이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안 그래도 좀 차트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고 ETHW는 아마 비캣처럼 상승장이나 이럴 때가 오면 그때는 이제 펌핑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지속 가능한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아니면 레이븐이 더 많이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 2.0 이후에는 어떤 개념을 봐야 되냐면 이더 기반 알트들 봐야 되고 레이어 1은 이더가 2.0을 다 하더라도 특수한 곳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실한 경쟁력을 가진 코인을 봐야 되고요. 그걸 이제 이더의 뭐 대항마 이 개념이 아니고 이더가 놓치는 부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점유율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레이어 1 플랫폼 애들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알트는 이더 기반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레이어 2 대표적인 그게 폴리곤이죠. 이더 기반 안에서 이더를 훨씬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레이어 2 애들 특히 그냥 폴리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폴리곤 뭐 옵티미즘 이런 애들도 있는데 일단 폴리곤이 제일 대표적이니까 이런 애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채굴의 수요가 어쨌든 채굴기를 이제는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전을 하겠죠.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레이븐 이런 쪽으로 보면 될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소문의 사고 이슈의 판단하는 것 때문에 머지 업데이트의 이슈가 어쨌든 끝났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덜 내려가고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위아래로 흔들기가 이런 것처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러분들 이 박스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박스권.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보면은
단기간에 박스권이 저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좀 넓게 보면 우리가 박스권을 볼 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 박스권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여전히 횡보할 거다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대한 요 밑에 부분에서 이 박스를, 조그만한 박스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 하단부에 오는 순간 그때부터 천천히 모아간다 생각하고, 큰 박스로 우리가 본다 생각하면 이 하단부에서 매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점 계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정 현금은 반드시 남겨놔야 된다. 여기까지만 딱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르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면, 이러면 이제 도미넌스가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비트코인도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